이제 슬슬 해보죠. 문제를 이제 실전 문제를 풀다 보니까 계속 그런 기분 들지 않아요? 이거 서술도 중요한데 일단 열심히 풀어야 되겠는데 풀어야 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었냐면 연세대 경우에는 모의논술에서는 이렇게 냈고요. 그 다음에 1차 시험을 봤죠. 1차 시험을 봤는데 지금처럼 단답형이랑 서술형 이렇게 냈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에서는 서술형만 냈어요. 아마 그 문제 데이터베이스가 조금 요번에 내려고 모아놓은 것 같고, 근데 1차 시험에서는 이렇게 밸런스가 좀 맞게 뭐 미적분이랑 확통기하가 좀 섞여서 나와 있던 상태였는데 2차 시험에서는 이제 시험장 이슈 때문에 다시 보게 되다 보니까 확통기하 문제가 엄청 많았었어요. 모의논술은 이제 이렇게 냈고요. 그러면 대학별로 확통하고 기하를 어떻게 내느냐? 기하 같은 경우에는요, 그 던지는 거는 기하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넓이를 구해라, 뭐 뭘 구해라 이런 게 나오면 적분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적분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순수 기하 문제도 있고 순수 확통 문제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할만해. 항상 얘기하지만 확통기하를 좀 같이 보고 최저 있는 것이 합격할 확률이 좀 높은 편이다. 이 학생은 여대 지원하는 것이 높은 편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무엇보다 실력이 있어야 돼요. 자, 1번 봅시다. 1번 답은 3분의 4루트 2 빼기 5예요. 3분의 4루트 2 빼기 5.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가 있대요. P는 내부 경계에 있는 점이고 P1은 P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P1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P2는 CD에 내린 수선의 발 그렇게 얘기했대요. AP랑 PP1이 같고 뭐 AP랑 PP2가 같고 뭐 그랬대. 뭐 둘러싸인 양의 넓이를 구해라. 이제 보자마자 기하가 생각이 났었어도 괜찮아요. 포물선의 정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포물선의 정의를 꼭 써야 되느냐는 잘 모르겠어서 그냥 보자고요. 먼저 그 AP랑 PP1이 같아요. 이런 말 있고, 그 다음에 AP랑 PP2가 같아요. 이런 말이 있어서 대략 지금 찍어놨어요. 만족될 만한 거 마음에 좀 안 드나요? 아무튼 이렇게 찍어놨는데 일단 생각은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전 P의 자취를 만들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필요하다면 적분을 쳐야 될 수도 있고 아니라면 그냥 기하학적인 모델로 평면도형으로 풀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어서 노란색으로 AP, P1이 같은 걸 표현해 보면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의 길이랑 요거의 길이랑 같다. 이제 그렇게 돼 있죠. P1은 여기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P1이 여기 있을 때는요, AP랑 PP1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중점 정도? 2분의 1 정도가 되겠죠. 좌표를 세울게요.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세워요. 좌표를 세워놓고 0,2분의 1 정도에 찍히게 되는 상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P가 이제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AP의 거리랑 PP1의 거리가 같은 거니까 이쯤에 찍히겠구나. 이 정도를 예상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보면 뭐 그렇잖아요. 여기 각구, 아이씨 넘어갔다. 각구, 이씨, 각구 이렇게 갈 거니까 여기를 연결하면 그래 이런 식으로 곡선이 생기겠구나. 여기를 C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 이제 P2 쪽을 볼게요. P2 쪽은 저 분홍색으로 할게. 이거의 길이랑 이거의 길이가 같은. 왜냐면 이제 지금 나는 곡선의 기형을 그려놓은 다음에 교점이 생길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려놓은 상태인데요. 일단 그려볼게요. P2는 여기를 이제 막 움직이고 있어요. P2가 여기에 있다고 하면 AP랑 P2랑 같은 게 여기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길이가 2분의 1쯤 되는 그쯤에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래? 그 다음에 P2가 이제 이쪽으로 딱 꽂았어요. 그러면
AP랑 PP2랑 같은 지점은 여기가 되겠는데? 여기도 이제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건 어려움이 없어 보여.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다. C2라고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분홍색 그래프랑 노란색 그래프가 교점이 생길 거라는 건 예상할 수 있고, 만약에 교점이 여기에 이제 생긴다고 하면 정의에 의해서 요거의 거리랑 요거의 거리는 다를 리가 없겠죠. 같겠죠. 여기도는 같아요. 좀 더 볼까요? 얘가 왼쪽으로 가게 되면요, 이쪽으로 가면 요만큼의 거리가 있고 요만큼의 거리가 있는데 이것도 같아요.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같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 거리가 완전 이 두 개가 똑같다는 보장이 안 돼도.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여기 갔어요. 그래? 그러면 여기랑 여기를 통과하는 직선이 있을 건데 그 직선 위에 이 교점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은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1짜리잖아요. 그 x 더하기 y로 출발할 거거든. x 더하기 y로 출발하는데 여기 있는 좌표 아무거나 해도 돼요. 1,0이잖아요. x좌표 y좌표를 합하면 1이니까 이런 직선이라는 걸 당연히 알 수 있어요. 이렇게요. 여기도 됐다. 자, 그러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의도하는 바는 그 시기 요거 있죠, 배불뚝이. 이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래 너? 이게 지금 문제였었어요. 공통 영역의 넓이를 구해라. 그러니까 많이 해본 지시거든요.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는데? 요거?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거기다가 2배를 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스타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2배를 쳐야겠구나. 그러면 일단 2배를 칠 거고, 스타에다가 얘는 2 곱하기 스타의 넓이를 구하는데 정접분을 택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여기가 뭔지 모르니까 C 정도로 잡아요. 이렇게. 아직 안 구했어요. C 정도로 잡으면 0에서부터 C까지가 있고, 여기 함수값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되는 거니까 함수값이 큰 거 세모, 함수값이 작은 거 하트, 이렇게 돼서 세모에서 하트를 뺀 다음에 정접분을 걸면 되겠구나. 이게 문제지에다가 각을 잡아놓는 상태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됐지? 근데 이 세모라는 함수는 알거든. y는 1-x니까 1-x라는 함수를 알아서 이제 하트라는 함수만 구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 하트라는 함수는 이제 분홍색 함수니까 저 분홍색 함수? 분홍색 함수? 아니지. 원래 오리지널은 노란색이었잖아. 그러니까 이 노란색 함수, 요것만 구하면 되겠는 거예요. 이렇게. 그 노란색 함수가 뭐였냐면 AP의 거리랑 PP1의 거리가 같은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주목하면 되겠는 거지. 됐지? 이렇게.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 여기를 P점의 좌표를 지나고 나면 항상 별게 아니에요. 지나기 전이 문제죠.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0,1이에요. 갑니다. 그러면 이제 두 점 사이 거리를 할 거니까 여기에서 제곱을 치겠죠. AP의 제곱은 PP1의 제곱, 이렇게 같은 상황이니까 자체 방식을 구할 거라서요. 그래서 얘를 해보면 좌표 설계하고 했으니까 여기는 왼쪽은 x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PP1의 제곱은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 y의 절대값일 텐데 그냥 y에도 상관없잖아요. 제곱할 건데요, 뭐 어차피 y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y제곱 털고 y제곱 털고 x제곱 빼기 2y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 2y는 x제곱 더하기 1이니까 다 했다야. y는 2분의 1 x제곱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예요. 같으라는 그래프가 이제 노란색 그래프니까 이거 빼면 되겠는데, 2분의 1 x제곱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귀찮으니까 가로칠게요. 그 dx가 있고 인테그랄 0에서부터 c까지 적분한 다음에 2배를 치면 되겠구나. 이제 c만 구하면 되죠. 맞네? c는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를 c로 뒀으면 요만큼의 길이가 c란 얘기예요. 요만큼의 길이도 c죠. 근데 여기 직각삼각형, 직각이등변 삼각형 뭐 이렇게 될 거니까요. 1대1 때 루트 2잖아요. 1대1 때 루트 2여서 여기가 루트 2인데요? 루트 2c인데요? 이렇게 정의에 의해서 이거의 거리랑 이거의 거리가 같다면서요. 그랬잖아요. 여기가 루트 2c예요.
아, 이제 됐는데? P점의 좌표를 C로 표현해 보면 P점의 좌표 x, y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기서 x 좌표는 C고요. y 좌표는 루트 2의 C예요. 근데 이 P점이 직선 위로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 두 개를 더해요. 두 개를 더하면 C 더하기 루트 2의 C, 걔가 1을 만족하죠. 여기. 그러니까 C를 계산하면 루트 2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죠. 루트 2 마이너스 1이네요. 이렇게 C가 루트 2 마이너스 1이니까 아유 됐다.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놓고 적분치면 되겠네. 그래요. 그걸 계산하게 되면은 이제 뭐 이게 나온대. 3분의 4 루트 2 빼기 5 이렇게 나온대요. 기하 지식이 필요한가요? 없죠. 다만 서술할 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초점과 준선 얘기를 써가면서 포물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어쩌고 해도 돼요. 근데 어차피 해도 이거 식 끌어냈을 텐데? 그렇잖아요. 기하 지식이 뭐 필요 없다. 사실 기하가 고일 수학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1번을 했고요. 이제 2번이요. 답을 알려줘야죠. 이게 원래 단답형이었어요. 문제가 단답형이었어서 2번 답은 132분의 65예요. 참 이 답도 더럽죠. 맞은 사람. 맞을 사람. 화이팅. 화이팅. 자, 이 문제는요. 그대 심장과 같은 딸, 소중한 우리 딸, 우주에서 가장 예쁜 우리 딸,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걔 푸는 거 보면요, 뭐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 보통 이제 더하려면요, 요렇게 더하고 요렇게 더하고 요렇게 이제 더하잖아요, 보통. 근데 이쪽에 실패하면 이렇게 더해도 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덧셈은 교환법칙도 성립하고 결합법칙도 성립해서 멋대로 해도 돼, 이런 뜻이에요. 교환법칙, 결합법칙 다 성립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수능 문제에 나온 적이 있죠. 어떤 걸로 나왔냐면 K가 1에서부터 10까지 K제곱, K가 2에서부터 교육청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냥 수능 문제라고 하면 아 무슨 뭐 모의고사인가 봐, 수능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아, 전에는 막 다 외우고 다녔거든. 근데 요즘엔 이렇게 외우기 싫어요. 제가 머리도 안 되고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계산하려면 계산하죠. 따로따로 계산하려면 계산합니다. 근데 그게 좀 잘 안 될 때는 나열을 좀 해보잖아요. 왼쪽부터 나열을 해보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가서 첫 번째 거 나열하고 있어요. 쭉 가서 10의 제곱이라는 걸 알아요. 두 번째 걸 나열합니다. 2의 제곱부터 가요. 2의 제곱, 3의 제곱, 또 가서 10의 제곱까지 갔어요. 세 번째 거예요. 3의 제곱, 또 가서 10의 제곱이 됐네요. 막 열심히 나열을 하겠죠. 맨 마지막 걸 하다 보면 그냥 얘는 10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것도요, 이렇게 할 수 있지. 하려면 하지. 이렇게 계산은 가능하지. 가능한데 이게 10이니까 할 생각을 하는데 100이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야, 이렇게 계산하는 게 불편하면 덧셈은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되는 거니까 이렇게 쭉쭉 더해도 괜찮아 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여기는 1의 제곱은 한 개밖에 없으니까 너는 1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의 제곱은 두 개 있잖아요. 2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이야. 뭔가 느낌이 들죠. 여기 3의 제곱이 3개 있어요. 3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3의 세제곱이 돼서 아, 이제 알았다. 너를 그냥 1의 세제곱처럼 봐서 계산하면 되겠구나. 쭉 가서 10의 제곱이 10개 있잖아요. 그 10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아, 이걸 계산하면 되네. 이렇게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봤던 아마 기억이 있을 거예요. 네, 그 문제예요. 얘가 그 문제인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변수야. 적분에서도 변수를 조심해야 되고, 시그마에서도 변수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생각해 보자고. 자, n이 1에서부터 10까지 가는데 여기 지금 묻는 것을 보면 a의 1 더하기 a의 2 더하기 a의 3 이렇게 가서 a의 10까지 더하세요 였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a1 써보고 a2 써보고 a3 써보고 뭐 써본 다음에 뭘 해봐야겠죠. 합의 구조로 표현된 일반항, 급수형 일반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면 나열해 봐야 되거든. n이 1일 때는 a의 1을 계산할 수 있어요. a의 1이라는 것은 여기가 시작이 1부터 출발을 하게 돼요. 1부터 집어넣겠죠? 근데 n이 얼마였다고? 1이었다고. n이 1이면 얘는 1로 정해지는 놈이에요. 변수가 n이었으니까요. 그래, 이제 그걸 감안해서 해보자고. 1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 얘만 계산하면 뒤에 건 자동이죠.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1이 되는 거니까 2가 되겠다. 세제곱이죠. 이렇게 됐고요. 더하기 2 넣을 거예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될 거고, m 대신에 2를 넣은 거니까 2 더하기 1이 돼서 3이 된 거네요. 느낌이 여기가 1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뭐 이렇게 1씩 더하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 더 할게요. 3의 세제곱 4 곱하기 5가 있었죠. 그 다음에 m 대신에 3을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는 3인데 이게 1로 정해지는 거니까 4였어요. 됐네. 쭉 가요. 그럼 맨 마지막에 10을 넣었을 거예요. 10의 세제곱 11 곱하기 12가 되고, 그 다음에 m 대신에 10을 넣었으니까 10 더하기 1이 돼서 11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 있는 걸 또 관찰해 보면 얘는 n 대신에 1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3, 3 집어넣으면 5 등차수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더해지는 값이 n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조금 달라질 텐데요. 아마 그렇겠죠. 2 집어넣게 되면 a2예요. a2가 되고, n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직전에 계산했던 건 1입니다만 이제 계산할 거는 이제 3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3이 될 거다. 또 여기 n 대신에 2를 집어넣은 거니까 m이 2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라서 시작이 2의 세제곱부터 출발하게 되죠. 2의 세제곱부터 출발하니까 a의 2를요 위칸이랑 좀 맞추십시다. 이렇게 해서요 a의 2가 여기 있다 하고 2부터 출발했어요. 2의 세제곱 3 곱하기 4 필긴 알아서. 그 다음 m 대신에 2 넣었으니까 2 더하기 3이에요. 2 더하기 3이니까 5겠네요. 이렇게 5였어요. 하나만 더 할게요. 3을 집어넣어요. 3의 세제곱 곱하기 4 곱하기 5를 했죠. m 대신에 3을 넣었으니까 여기는 3이에요. 거기다 3을 더했네요. 그 여기는 6이 되겠네요. 느낌 들어요? 이쪽은 위에 것처럼 1씩 커지는 게 분명할 거고요. 위에 거랑 아래 거를 비교해보면 여기다가 2 더해야 돼요. 그렇죠? 이 새끼가 등차 조율이니까요. 오케이? 공차가 2인 거니까요. 그래서 갑니다. 쭉 가서 10을 넣어요. 10의 세제곱 곱하기 11 곱하기 12가 되고, 얘는 아마도 2를 더하면 될 것 같습니다. 13 이렇게 하면 성공이네요. 됐죠? n이 3일 때를 해봅시다. 3일 때를 해보면 여기가 3이에요. 3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5지요. 이렇게. 그 출발은 여기에 3을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시작 지점인 여기부터 출발해야 되겠다. a의 3은 수능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3 집어넣으면 3의 세제곱. 또 알아? 이거 출제했던 연대 교수님이 또 평가원으로 가셨는데 비슷한 걸 내볼까 이랬을 수도 있죠. 3 집어넣으면 3 더하기 5입니다. 8이네요. 예상대로 내려가면서 2씩 더해지고 있어요. 갑니다. 쭉 가면 10의 세제곱 곱하기 11 곱하기 12가 있고, 여기는 15가 되고,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또 가요. a의 10이 있었을 거예요. a의 10은 잘 안 보일 수 있겠다. 10의 세제곱 곱하기 11 곱하기 12가 있는데 2씩 커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거에서부터 a의 10은 9칸 떨어져 있는 거니까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죠. 11에다가 18을 더해요. 그러면 29인가요? 그렇게 결정이 되겠네요. 29가 되겠군. 여기까지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기가 불편하다는 거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래요. 얘 힘들 거다 이거. 힘드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할 거냐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과연 편할 거냐. 첫 줄부터 써요. 이쪽을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너는 1의 세제곱 곱하기 2 곱하기 3 2를 약분을 하고 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는 좀 나열해 본다면 결정할 생각이에요. 여기도 이제 쭉 더했어요. 2의 세제곱 3 곱하기 4 여기는 8이네요. 아직 잘 모르겠고 이쪽을 더해봐요. 3의 세제곱 4 곱하기 5 그 다음에 18이에요.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상태네요. 얘가. 자, 다시 앞서 문제를 보시면
시그마 다음에 뭔가 분수식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분수식의 형태로 되어 있고 아마도 수열의 합 계산 가능한 경우를 물었을 거기 때문에 수열의 합 계산 가능한 경우인데 분수식이 나오면 부분 분수 분해, 이항 분리 이런 것들이 우리가 떠오를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네가 나열을 했을 때 얘를 쳐다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얘는 분명히 수열의 합이 계산 가능할 경우 같아 라고 생각해서 이항 분리 내지는 부분 분수 분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하면서 보는 것이 맞거든요. 그 봤는데 여기 2의 제곱 그러니까 4 있죠. 4로 나눠요. 4로 나누면 여기 2고요. 여기 2예요. 그 다음에 여기 18이죠. 27이잖아요. 그럼 9로 나눠요. 그 여기 2고요. 여기 3이에요. 여기 있는 1은 그냥 1이라고 써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본 결과 n에 n 더하기 1에 n 더하기 2분의 2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아 이거 부분 분수 분해가 된다는 걸 알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n에 n 더하기 1분의 1에서 이 정도는 알잖아. n 더하기 1, n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부분 분수 분해가 된다는 걸 알아요. 애매하면 a, b 해놓고 항등식으로 푸신다거나 손가락 가리기 방법 같은 걸 통해서 하시면 되는데 아 이 정도는 교과서에 있는 건데 뭐 그냥 쓰면 되지 뭐. 이항분리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 이거 해보니까 이항분리 된다 야. 연달아 3개 곱해져 있는데 2구 3개 곱해져 있는데 2구 3개 곱해져 있는데 2구 이렇게 가는 거네. 아 이제 알겠다. 그러면 너는 내가 왜 틀렸지 싶지? 빼기 2 곱하기 3분의 1. 그러니까 막 사실 연세대학교는 그 수리논술 문제에서 최고 난이도를 가지고 있죠.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최저도 없잖아 이 학교.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고. 제대로 알고 들어가면 이쪽도 이제 마찬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여기도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열심히 막 이제 막 했겠죠. 그러면 이제 부분분수 분해를 통해서 막 지워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10 곱하기 11 곱하기 12 뭐 이렇게 될 거고 여기도 뭐 2가 되는 그런 상태로 가겠죠. 아, 나 뭐 잘못 계산했니? 맞겠지 뭐 규칙 발견했는데 뭐 이게 쭉 내려가면 되잖아요.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여기다 쓸게. 10 곱하기 11 곱하기 12분의 2 이렇게 계산이 될 게 분명하고 그렇게 서술을 하시면 되겠죠. 맨 마지막에 있는 얘는 이제 이렇게 쓰십시다. 10 곱하기 11분의 1 빼기 11 곱하기 12분의 1 뭐 이렇게 써내려가면 돼 보여요. 됐죠? 지우는 모습 보여주세요. 이렇게 안녕 나 이렇게 착한 학생이야 이렇게 보여주세요. 2분의 1 빼기 11 곱하기 1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계산하면 아까 있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아 그렇게 냈구나. 그렇죠. 그렇습니다. 수능에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컨셉의 문제는 이미 저기 출제를 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3번 준비하고 있을게요. 선생 너 왜 느닷없이 좌표 그려? 자, 우리 합답형 문제 보면 기억니은 디귿 문제를 봐요. 보통 그게 이제 그 뭐라고 하냐면 추론형 문제라고 부르는데 평가 항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확인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아래에 있는 것들을 추론해낼 수 있도록 평가하는 그 문제가 기억니은 디귿 문제예요. 합답형 문제가 그렇거든요. 그 우스갯소리로 그렇잖아요. 기억이 참이 아닐 리가 없다. 그건 맞을 거다. 풀다 보면은 기억니은 풀다 보면 그 과정이 디귿 문제 푸는데 핵심 키가 되기도 하고 위에 있는 걸 써먹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자, 논술 문제 볼 때는요. 위아래 나와 있을 때 위에만 뚫어져서 쳐다보지 마세요. 여기 보면 다른 문제가 2개 있잖아요. 3번에 아랫 문제도 한번 쳐다보는 거야. 아랫 문제 보니까 갑자기 좌표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1번 문제 풀 때 좌표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됐지? 오케이. 좌표가 있고 밑에 건 이제 됐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자고요. 반지름이 R인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이 격자점을 적어도 한 개 반드시 덮는다고 하자. 이때 반지름의 최소값을 구해라. 격자가 이제 뭐냐면 정수격자니까 지금 그대들이 답안지 작성했던 것처럼 바둑판 모양 그려놓고 이제 쭈르륵 찍으면 격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격자만 따로 뗀 거죠. 지금 여기 따로 뗀 상태예요. 근데 적어도 한 개 덮는데 반지름이 가장 작을 게 뭐니? 격자점을 적어도 한 개 반드시 덮는데 반지름의 최소값이 뭐니? 원인데 얘는 정사각형인데. 자, 이 정사각형에서 각 꼭지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원의 중심을 찾고 싶어. 아마 여기겠지요? 길이가 다 같으니까 원의 중심을 여기다 놓으면 길이가 다 같잖아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원을 그려요.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이게 답이죠. 이게 답이죠. 이게 답이죠. 가장 작은 거라면서요. 이게 답이죠. 마치 이런 느낌이죠. 격자판이 쫙 벌어져 있는데 동전 던지기를 하는 거예요. 딱. 이게 크면 클수록 좋잖아요. 그죠? 크면 클수록 좋은데 가장 작은 거 하라면서요. 야, 그러면 각 꼭지점에서 원의 중심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대각선의 교점일 텐데, 거기에 있을 때가 반지름이 가장 짧겠네. 이렇게 서술만 하면 될 일이죠. 생각이 많았죠. 여기를 이제 걷어요. 긋게 되면 여기는 2분의 1이에요. 여기도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1대1 대 루트 2니까 2분의 루트 2의 반지름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최소값이 되겠네요. 원의 반지름의 최소값은 그래서 2분의 루트 2로 설명하시면 충분합니다. 앞서 제가 설명했던 것 있죠? 정사각형이 있는데 원의 중심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대각선의 교점일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반지름이 가장 짧을 때는 저렇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 보여요. 그렇게 해서 최소값은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앞서 구한 그 최소값을 반지름으로 하는 이거 있죠? 반지름이 2분의 루트 2짜리인 이 원이 있는데 격자를 정확히 2개만 덮었대요? 그 동전의 중심이 각 꼭지점에 박혀 있을 때 정사각형 안에 놓일 수 있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그 두 번째 문제로 가보자고. 지금 제가 뭐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고 있나요? 아니죠. 중학교 도형,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그리고 1번 문제를 풀 때는 적분에 대한 지식, 이게 좀 필요했던 것 뿐이에요. 그것 뿐이에요. 쫄지 말라고. 시간도 좀 충분한 편이죠. 아닐 수 있죠.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안지에 바로바로 써버릇하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문제 공부를 좀 하고 푸는 문제가 좀 있어지는 순간부터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라는 뜻이에요. 자, 어떤 상황인지를 보자. 정확히 2개만 덮었다. 각 꼭지점에서. 자, 좀 편해 보이는 여기를 좀 잡아볼게. 이 꼭지점은 반드시 지나는 원이 있어요. 지나는 원이 있는데 정확히 2개만 덮었다. 반지름이 2분의 루트 2니까 뭐 지름이 루트 2인 거잖아요. 지름이 루트 2니까 그 지름이 저기 1보다는 긴 거라서. 나 잘 그리고 있냐? 아씨, 어렵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2점 딱 덮는단 말이죠. 이제 딱 묶어놓고 원 돌려 이렇게. 쫙 돌리게 되면 여기도 이제 벗어나는 게 있을 거잖아요. 벗어나는 게 있으니까 이점을 그려. 지름이 루트 2예요. 이렇게 됐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의 중심이 대략 뭐 이쯤 있다 치고 여기도 원의 중심이 이쯤 있다 치면 원의 중심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다 묶어놓고 원을 이렇게 돌린 거니까 중심만의 자취를 보면 이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적어도 2개, 아니 적어도 2개 아니라 그것이 뭐야? 정확히 2개, 그죠? 2개를 덮었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면 이쪽 기준으로는 2개를 덮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럼 얘가 조금 내려와도 2개 덮지 않아요? 조금만 내려와도 덮는 거니까 대략 원의 중심이 뭐 이 안에는 있어야 되겠는데 그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문제지에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생각하는 아이디어 노트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될 것 같다. 그래?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한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야 지금 얘가. 그래서 그 네 개를 멀티로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또 고민해 보자고. 그림을 좀 잘 그리기 위해서 아까 1번에서 했던 대각선의 교점을 세워놓고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자, 요만큼의 길이가 2분의 루트 2예요. 방금 구했듯이. 그래서 요만큼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왼쪽에다 그릴게. 아이고야,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하나 그렸고요. 오른쪽에도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서 요만큼을 반지름으로 원을 그려요. 아이 화이팅. 이렇게 됐을 거예요. 지금 그 거시기 아까 그렸던 그 영역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랑 여기랑 동시에 다 만족하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쪽 영역에 원의 중심이 위치하면 두 점에서 다 만날 것 같은데 이렇게 와가지고 그런 것 같아. 그러면 네 군데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뭐 이런 거 생기고 각각 지점에서 똑같이 비슷하게 하겠죠. 뭐 대충 이렇게 그리고 여기 생기고 여기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여기 생기고 이렇게 그리고 해서 이런 영역들을 체크하면은 이거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지. 바람개비 모양인 거죠. 어느 데에게 바람개비 전형이 있던데 얘를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이제 그러면 여기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정사각형이거든요. 반지름의 길이가 뭐 2분의 1짜리인 정사각형이에요. 근데 너랑 너랑 같고 이런 상태라서 이거를 어떻게 버무리면 좋을까, 어떻게 할까 싶은 거죠. 좀만 생각해 보세요. 저 넓이를 어떻게 구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부분의 넓이가 이때 그 8개 있는 거잖아요. 요만큼 8개 있는 거예요. 그 8개 있는 거를 어떻게 하지? 뭔가 지금 할 것 같죠?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이렇게. 자, 해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이제. 끝났죠? 전체 원의 넓이에서 사각형의 넓이를 빼면 된다. 전체 원의 넓이는 2분의 파인데 이 한 변의 길이가 이제 1인 2분의 2분의 1이니까요. 그래서 사각형 넓이 빼면 되겠다. 이렇게 서술하면 되겠죠. 자, 근데 연세대학교에서 발표한 예시대반에서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적분으로 풀었어요. 적분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좌표로 따지면 이게 2분의 1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2분의 1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8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8을 하고 저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면 돼. 밑으로 쓸게요. 그럼 8을 하고 저 부분의 넓이는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가 있는데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함수값이 큰 걸 작은 걸 뺄 텐데요. 요만큼의 길이가 2분의 1인 상태였으니까 얘는 y는 2분의 1이라는 함수고요. 이 함수가 좀 문제죠. 이 함수는 반지름이 루트 2분의 1짜리의 원이 있는데 위쪽 반원의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굳이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있는데 반지름이 이제 루트 2분의 1짜리였으니까 이게 2분의 1이 돼요. 그럼 y제곱을 구해요. y제곱은 2분의 1 빼기 x제곱이 되지요. 그래서 y를 구하면 양수일 거니까 루트에
2분의 1 빼기 x제곱 이렇게 써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루트 2분의 1 빼기 x제곱이 되고요. 거기에서 y는 2분의 1을 뺀 거니까 너를 뺀 다음에 적분하면 되겠구나 였던 거예요. 근데 얘는 상관없거든.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 적분하는 게 조금 귀찮을 수 있죠. 루트 탈출시켜야 되는 거니까 무슨 치환? 삼각치환. 그거를 해야 돼. 삼각치환을 해야 돼. 이거 할 때는 x를 루트 2분의 1의 사인 세타 정도로 치환을 하고 그래야 이제 2분의 1로 묶으면 1 빼기 코사인 제곱이 되니까 사인 제곱을 해서 탈출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풀어놨어요. 자, 여기서 이제 교훈이 있죠. 삼각치환은 해야 될 거야 안 해야 될 거야? 해야 되는 거라고. 아, 이 문제를 풀 때 쓰란 얘기는 아니고요. 삼각치환하는 방법을 모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했죠? 그래. 그러니까 뭔가 좀 간지는 나요. 연과거에도 시험 많이 보니까 뭔가 간지나잖아요. 간지나는데 간지나지 않게 그냥 풉시다. 굳이 뭐 이랬어야 되나요? 됐죠? 아, 이렇게 상평통보명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4번은 말고 일단 5번부터 볼게요. 진짜 한순간이야. 그 논술 문제를 볼 때 니네가 이제 타임 어택을 하다 보면 이게 막 떨리기도 하고 아니면 좀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러기도 하고 딱 한 끗 차이야. 아이디어가 생각났다? 쫙 풀어지는 거고요.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면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막 잘 안 되고 그래요. 내가 그랬다니까요. 서강대 본고사 보는데 3문제 보는데 1번 보는데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안 풀리더라고요. 2번 보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아, 큰일 났다. 3번 푸는데 거기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그거 딱 한 줄. 실력 정석 연습 문제에 있는 그 노트 한 줄. 그게 생각이 나서 풀기 시작했고 자신감을 얻고 위에 있는 문제도 풀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좀 그래요. 계속 꾸준하게 도망가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 많은 수능 문제를 풀어본 결과 얘처럼 뭐 1885, 2025 이런 숫자가 나오면 큰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이게 7이든 8이든 9든 1이든 뭐 아무 상관없이 푸는 방법 비슷할 거 이런 뜻이죠. 1885라는 숫자는 연세대학교에서 개신 주진 않았겠죠. 설립연도랑 관련이 있지 않겠어요? 1885?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뭐 큰 의미 없는데 이렇게 보면 되겠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진짜 오래됐죠. 연세대학교. 고연전이에요, 연고전이에요? 우리 와이프한테는 연고전 그러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고대 나오셨거든요. 신입생 들어가면 교수님들이 알려준대요. 왜 고연전인지. 기억, 니은, 디귿 순서대로 해봐. 기억이 먼저지? 고연전. 알파벳 순서대로 해봐. K가 먼저지? 고연전.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고연전. 난 연고전이 편한데. 됐어요. 가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대는 좀 단점이 있죠. 1학년 때 지방에서 좀 있어야죠. 그렇다고 붙는다고 안 갈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C가 양수고 이제 1이 아닌 그런 상수래요. 모든 실수 저게 성립하는데 F'0의 값과 여기서 F'0을 구하고요. 그리고 F를 모두 구하래요. 자, 논술에서요. 뭘 모두 구하라 하잖아요. 그게 2개 이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거 답이 1개밖에 없어요. fx를 모두 구해라. 그러니까 의심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래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문제도 좀 볼까요? 아래 문제 보면 C가 0과 1 사이를 주고 뭐 이렇게 적분 어쩌고 나왔어요. 아래 문제도 봐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위아래 같이 보면서 해봐라. 그랬죠. 자, 여기 이제 봅시다. 먼저 묻는 건 F'0이에요. X는 0에서의 순간 변화율, X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X는 0에서의 미분계수, 뭐 그런 뜻이죠. 그러면 보통 미분기세 정의를 하려면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서 X분의 fx 빼기 f0 이거를 해야 되는 거라서 f0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를 보면 0 집어넣으면요 넣고 싶죠.
교수님 저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에요. 0을 대입하면 f의 0은 c에다가 f의 0이 되는 거라서 c가 0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f의 0은 0이에요. 아, 그러니까 얘를 구하라는 얘기는 x를 이제 0으로 보내서 x분의 fx의 극한을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그러네. x를 0으로 보내서 x분의 fx의 극한을 구하라는 뜻이구나. 아, 근데 함수를 모르겠는 거야. 그냥 뭐 없어. 뭐 f1은 1885고 뭐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밖에 지금 없어요. 연속이면 보장이 되고요. 아이씨 뭐야 이제 이랬죠. 그래서 잠깐 보러 가요. 일단 얘는 0,0을 지나고 있는 함수라서 여기 0,0을 지나고 있는 어떻게 생겨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f' 제로를 구하라는 것은 x가 여기 근처로 갔을 때 순간 변화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거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 이제 여기 두 번째 이 식을 딱 쳐다보는 순간 딱 요게 떠올라야 되는데 일단 그대로 가자고. f의 c분의 x는 c분의 1의 fx와 똑같은 거예요. 나 별거 안 했다. c만 지금 제꼈을 뿐이다. 이 말이 뭐냐면 x 앞에 c분의 1이란 개수가 있잖니. 뱉는다는 소리다. 툭 뱉어요. 그 말이에요. 그래? 거기 cx 될 때는 어떡하지? 이게 궁금할 수 있잖아. 그러면 x 대신에 cx를 대입해요. 대입해보면 f의 cx가 되고 c 곱하기 fx가 돼요. 이것도 뱉네. 둘 다 툭툭 뱉네. 그러니까 여기에 c분의 1x가 들어오던 cx가 들어오던 바깥으로 뱉는 건 똑같나 봐요. 근데 c가 양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c가 양수니까 0과 1 사이인지 1보다 큰지를 모르는 거야. 그 예를 들어서 근데 아래쪽에 밑에 문제에 c가 뭐래요? 0과 1 사이 그랬죠? 그래? 그럼 일단 0과 1 사이부터 한번 보자고. 그것부터 보자고. 그럼 첫 번째 c가 0과 1 사이를 봐요. 그 c가 0과 1 사이면 한 2분의 1 정도 생각해봐요. 2분의 1 정도 생각해보면 x가 좀 이렇게 2배 정도 이제 확대가 된 거죠. 커지는데 일로 가면 또 2배가 또 커지는 거예요. 확대된 거네요. 이렇게 됐으면 이건 확대예요. 그 다음에 2분의 1 정도 생각해보면 여기는 이제 줄었죠? 이렇게 또 줄죠? 이게 축소가 되는 거예요. 뭔가 확대 축소로 얘기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0과 1 사이면 너는 커지고 넌 줄어들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대충 얘기하면. 그래? 그러면 반대의 상황. c가 1보다 클 때는 반대겠지. 줄고 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0과 1 사이인 상황만 해도 모든 것이 설명 가능하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서술을 해도 되겠구나. 물론 이 말은 해줘야 되겠습니다만.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f1이 1885라는 얘기는 찍기 좀 그래. 1일 때 1885를 찍는 건 좀 그렇잖아. 함수가 거기에 찍힌다는 건 알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걔는 일단 냅두고 x값을 집어넣었을 때 fx가 나오는 어디엔가 뭔가 있다 칩시다. 여기 x가 있고요. fx가 있어요. 점이 이제 좌표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했으니까 요거부터 하죠. 요거부터 cx가 여기 있겠네요. 대충 뭐 이 정도 할게요. cx 이렇게 2분의 1 정도 된 거니까요. 됐죠? cx 2분의 1은 내가 예를 든 거예요. 실제로 2분의 1이 아니잖아요. 줄이기만 하면 되잖아. 그치? 이렇게 됐고 그랬을 때의 함수값은 또 이제 줄어요. 줄어드는 건데 줄어드는 비율이 똑같네요. 이렇게 와서 c의 fx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돼요. 여기를 지났네. 그래서 뭔가 눈치챘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c를 한번 더 곱해볼 생각이거든. 여기에서 그 다음은 판을 벌려볼게. x 대신에 cx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f에다가 c제곱의 x가 되고 당연한 얘기인데 f의 cx가 되는 거라서 이 c 뱉는다면서요. c제곱의 fx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수능 문제 풀 때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c 거시기 c제곱의 x 대충 이렇게 할게요. c제곱의 x가 되잖아. 그러면 여기가 c제곱의 fx로 이렇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가만히 살펴보잖아. 닮지 않았니?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닮았을 텐데 이해하시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더 가볼까?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뭐 C분의 1 X가 되잖아요. 그러면 C가 이제 0과 1 사이였으니까 C분의 1의 fx가 되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좀 의미 없는 것 같고요. 계속 닮은 도형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f가 어떻게 생겼던지 간에 지나는 점들을 찾아놨어요. 그러면 얘가 점점점점점점점 일로 갈 거 아니에요? 점점 갔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좀 붙여서 할게요. 이쪽에 있는 얘가 C의 n제곱의 x가 되면 이쪽에 있는 놈이 C의 n제곱의 fx예요. 근데 C가 0과 1 사이일 때를 하면 n을 무한대로 뿌리면 이게 0으로 이렇게 확 가버리잖아. 0으로 확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n을 무한대로 뿌렸을 때의 상황이 얘지. 그러면 n을 무한대로 뿌렸을 때의 상황이 f'0를 구하는 건데 그 f'0는 혹시 이걸 세타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 아니니? 아, 그렇잖아. 그래? 근데 얘가 최종적으로 종착지가 어디냐면 1,1885를 지난다는 건데 F1은 1885라면서 이렇게 된다면서. 그러니까 여기를 딱 떼다가 설명하자고. 이쪽으로. 여기가 원점이고요. 여기가 세타고요. 이게 C의 n제곱의 x라 하자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그 함수값 높이 뭐 다 좋아요. C의 n제곱의 fx라고 하자고. 그러니까 서술은 좀 잠깐 해줘야겠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C의 n제곱은 0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C가 0과 1 사이일 때를 얘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거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내 이쪽으로 쭈르륵 가고 있는 거라서 이게 점점 이쪽으로 가고 함수값도 어쨌든 내려가는 거니까 점점 이쪽으로 가는 거라서 아 결국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를 구하는 것이 f'0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이거였죠? 이 서술을 해주고 난 다음에 걔는 탄젠트 세타와 같아요. 탄젠트 세타인데 결국 뭐 요거분의 요거였잖아요. 그게 여기 있으니까 그 거식이 뭐야? 1885가 되는 것이었어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됐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f'0를 아마 구하라 그랬을 거예요. f'0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1885 그렇게 하면 되겠고 fx를 구해요. 근데 더 보자고요. 얘를 할 텐데 걔가 결국 여기에 있는 x분의 fx의 극한과도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분의 fx의 기울기 탄젠트 세타가 얘니까요. 이게 탄젠트 세타이기도 하니까 그게 1885라는 얘기가 또 마찬가지죠. 이거 인정할 수 있죠? 그래서 1885의 x 유일하게 하나 나오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메모하세요. 수능에도 등장할 수 있다고 전 생각해요. 미적분에 지수함수의 극한이 필요하잖아요.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를 생각하고 주어진 함수 방정식의 상황을 해석한 후에 f'0를 어떻게 이걸 믹스를 시킬까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춘 좋은 문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나니까 별게 아니지. 일단 기분이 안 좋아. 적분이 나왔어. 안 좋아. 모든 실수란 소리예요? 올이란 소리예요? 응? CX. 이건 어떻게 해야지 좀 고민해봐요. 앞에 나 쓰고 있는 거 봐봐야 뭐해. 저 새끼 글씨 똑바로 쓰나 그거 필요 없잖아요. 이제 조금 큰일 난 것 같아요. 조금 큰일 났어요.
이 수열의 극한인데 적분으로 표시된 것으로 수열이 정의가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또 봤더니 F가 또 뭐라고도 없어. 식이 이상해. 하지 않기로 해요. 안 되겠다. 저거는 아니다. 하지 말자. 이 맞나요? C죠? 미안해요. C. 이렇게. 자, 먼저 이제 해석이나 해보죠. 얘 말의 뜻은 수열의 극한이니까 이렇게 하나씩 찍어서 나열할 거예요. A1이랑 A2랑 A3이랑 A4랑 나열을 하겠죠. 그 다음에 A의 무한번지항이 뭘까? 여기가 궁금한 상황이에요. 문제지에다가 체크할 상황이겠죠. 얘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각각이 너가 뭔데? 그러면 A의 1은 K가 1일 때니까 C에서부터 1까지 fx dx 너를 적분한 것이고요. 얘는 C의 제곱부터 1까지 fx dx인 거예요. 아랫값만 좀 바꾸면 되죠. 세 번째 항은 C의 세제곱부터 1까지 fx dx 이렇게 적분이 돼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너는 뭐냐면 C가 이제 되게 많이 붙고 이렇게 있어서 fx dx를 해봐. 이게 뭐지? 이거를 해보라는 거예요. 도통 모르겠죠? 그럼 얘를 하려면 앞서 풀었던 1번 문제처럼 F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고 딱 느낌이 이거 이용할 것 같아. 얘를 이용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알았어. 이거부터 분석하고 너를 어떻게 요리를 할지 정하자고. C가 양과 1 사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B 조건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저건 어떡하지? 일단 F의 CX라는 거는 C제곱의 FX 뭐 이런 거는 알아요. 뭐 그거는 이제 알았어. F양이 0이라는 것도 알아요. 여기 보면 0 집어넣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F의 0인 0이라는 것도 알아요. 아까 해봤으니까 넘어갈게요. F의 0은 0이라는 건지 알았어요. 저렇게 된다고? 함수가 이제 뭔지 모르니까 또 이렇게 그려보자. F형은 0이야. 아는 게 요거밖에 없었는지 문제지. 요거밖에 없어. 이씨 어떡하지? 이렇게 됐어. C가 0과 1 사이래네. 그래. 여기는 저식을 변형해 놓은 식이니까 여기 하나 이제 둔 상태고 fx가 또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를 봐야 되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fx는 여기 써 있죠. 일단 한 번 더 쓸까요? fx는 c제곱분의 1에다가 fcx인 상태이기도 해요. 이 식을 바꾼 게 이제 요 식이었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럼 또 이쪽에도 좀 바꿔볼까? 여기에서 x 대신에 c분의 1x 이거를 집어넣으면 또 fx가 뽑히거든요. fx가 뽑히면 이게 c제곱에다가 f의 c분의 1x 뭐 이런 것도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이렇게 왔다 갔다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어떡하지? 근데 어쨌든 얘는 그 C에서부터 뭐 1까지 뭐 출발을 해봐 이제 그랬으니까 이게 FC는 얼만가 또 F1은 얼만가 이런 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래? 그럼 가만히 있어봐. 일단 여기에서 F1을 구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잖아요. 어디로 찍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F1을 구하려면 여기 X 대신에 뭘 집어넣을까? 뭐 C분의 1 정도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F의 1이 되는데 C제곱에다가 F의 그 C분의 1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이제 어떡하지? 어떡하지? 생각해봐요 이제. 여기가 좀 어려워요. 생각해봐요. 어떡하지?
여기에서 이렇게 막 헷갈려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어저께 보니까요. 힌트 하나 더 줄까? 여기 보면 C도 있고 C제곱도 있고 C세제곱도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나와 있는 거는 C에서부터 1까지 뭔가 적분의 결과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경계치가 F1을 구하기가 불편하시면 아까처럼 1, F1을 이렇게 두고 지금 적분 결과가 C에서부터 1까지, C제곱부터 1까지, C세제곱부터 1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C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0과 1 사이니까 C제곱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C세제곱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지? 그러면 C일 때 상황을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C가 되려면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F의 C에다가 C제곱에 F의 1이 되는 거니까 여긴 좀 할만한 것 같기도 하고 F의 C는 F의 1에다 C제곱을 곱하라는 거예요. 근데 C가 0과 1 사이니까 이게 줄어드는 느낌이죠. 2분의 1이면 C제곱이면 4분의 1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C가 이쯤 있어요. C가 이쯤 있으면 F의 C는 C제곱 F1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가 봐요. 그래? 그 다음에 네가 찾아야 될 거는 혹시 C제곱 아니겠어요? 이런 게 있는 거니까 그 C제곱은 뭘까를 봐야지. 여기 X 대신에 C를 넣어야죠. F의 C제곱이에요. C제곱에 F의 C죠. F의 C가 너였는데 C의 4제곱에 F의 1이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C제곱일 때는 대충 이 정도 잡고 C제곱일 때는 C 4제곱 F1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 보자면 뭐 대충 미분 가능하다니까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 봐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 거네.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면 얘가 여기다 대고 C를 곱하게 되면 함수값은 여기다 대고 C제곱을 곱했죠. 둘 다 줄어드는 거예요. C가 0과 1 사이니까요. C 곱하면 C제곱을 곱했어요. 좀 더 집중. 여기다가 C를 곱했잖아요. 여기다가 얼마 곱했냐면 C제곱을 곱했어요. 그러면 아까 C에서부터 1까지의 정적분의 결과가 1이라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부호를 가진 넓이가 1이었다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 뭐가 될까를 봐야 되는데 1로 갈 때 C를 곱하면 C제곱을 같이 곱했지. 1로 갈 때 C를 곱하면 C제곱을 같이 곱했지. 그러면 통째로 곱하면 얼마 곱했겠니? C세제곱 곱했겠지. 되겠니? 넓이가 밑변이 줄어드는 것은 C배 줄어들었고 높이가 줄어드는 거는 C제곱배 줄어들었으니까 넓이 관점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생각해보면 C세제곱배가 될 거 아니냐. 맞지? 그 여기는 C세제곱이 될 것 같은 느낌이야. 좀 더 봐.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마찬가지 원리로 이제 갈 건데 지금 C배 이거 좀 이렇게 욕 같네요. C배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욕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왔잖아. 그러면 C배가 되면 C제곱배가 되는 거라서 자꾸 생각나네. 큰일 났네. C의 6제곱에 F의 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도 뭐 대충 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 그러면 여기는 C 6제곱 같지 않니?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얘가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구하라는 것은 어디 갔어? 얘를 구하는 거예요. 얘를 구하는 건데 이거 하나씩 찍어낼 거 아니냐? 너 찍어내고 결국 너를 찍어내서 갈 거야. 이거 아니겠니? 근데 C 여기 있고 C 제곱 여기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요만큼이었어. 두 번째 항은 집중 요만큼이야.
세 번째 항은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더하란 얘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무한번째 항으로 가게 되면 얘가 쪼르륵 갈 텐데 0과 1 사이니까 거의 0으로 붙을 거란 말이지 얘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이 막 돼 있겠지. 이렇게 쭉 합하는 얘기 같은 거지. 그 거꾸로 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 하란 얘기는 1 더하기 C 세제곱 더하기 C 6제곱 더하기 C 9제곱 가서 이거를 하란 얘기네. 근데 C가 0과 1 사이로 준 이유가 있네. 무한등비급수 합으로 계산하라는 소리니까 얘가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이 돼서 일단 답은 여기에요. 됐지? 답은 이건데 이제 뭔가 없어 보여. 없어 보이잖아. 이렇게 뭔가 초등학교 영재가 푼 것 같잖아. 그래서 서술을 해보려고 지금 서술을 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니네가 처음에 내가 얘기했을 때 의심스러운 거 있지. 아 선생 이게 1인데 이게 C세제곱이라고? 2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것만 밝히면 게임 오버 아니냐, 끝나는 거지 않냐. 걔를 밝혀보려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써볼게. 필요 없잖아. 안녕. 조건이 인테그랄 C에서부터 1까지 fx dx가 1이었어요. 이렇게 얘가 1인데 요거 구하려고 인테그랄 C제곱에서부터 C까지 fx dx가 우리 결과에 의해서 C제곱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그거 보자고. 관계식 적분. 관계식은 대칭성, 주기성, 관계, 확대 축소 다 표현되는 게 관계식이죠. 그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대칭성이 나오더라도 관계식 자체를 이용해서 푸는 게 중요해, 이런 말을 많이 해왔었어요. 관계식이 지금 너니까 fx가 뭔지를 알아. 눈치챘으면 좋겠는데 관계식에 의해서 C에서부터 1까지 아야 fx는 C제곱분의 1 어쩌고 해요. C제곱분의 1에다가 f의 cx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정의역을 살펴보세요. x가 C에서부터 1까지 가면 여기가 C제곱부터 C까지 갈 거 아니에요. 뽑아낼 수 있겠는 거야 지금 치환적분하면. 그리고 사실 조금 이제 여우처럼 하면 x 대신에 cx를 넣었잖아요. 그러면 y 값을 고정시킨 채로 x축으로 c분의 1배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c분의 1배를 했잖아요. c분의 1배를 했다는 얘기인데 c가 0과 1 사이라는 얘기는 이거 확대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축소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확대 축소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인데 뭐 그거 필요하겠어요? 수식으로 설명하면 되는 건데요. 이미 여기서 확대 축소 얘기는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어렵게 가지 말자고요. 갑니다. 이제 병신아 치환하기로 했잖아. cx를 t로 치환해요. x가 c에서부터 1까지 흘러갔어요. 그 여기는 c제곱에서부터 c까지 흘러가네요. 그럼 c dx dt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치환적분 합시다. c제곱에서부터 c까지 있고 여기는 그냥 쓰죠 뭐. c제곱분의 1이 있고 f의 t가 있고요. dx는 c분의 1 dt예요. 이렇게. 눈치챘네. 곱하면 c세제곱이잖아. c세제곱분의 1이 되고 c제곱 c 이게 되고 ft의 dt가 됐던 상태예요. 근데 그게 1이라는 거잖아요. 1로 데리고 와. 데리고 여기 1이야. 1이 되는 거니까 알았다. c제곱에서부터 c까지 ft의 dt를 하면 이거 c세제곱이네. 밝힌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말하면 되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 이런 말을 쓰시고 yes 쓰시고 답 구하면 되겠네. 오케이. 됐어요? 메모하세요. 메모하고 잠깐 쉬세요. 쉬면서 6번 있죠? 6번을 보시는데 대학교에 발표했던 그 예시답안에 코멘트가 있거든요. 6-1번은 무엇을 이용해서 보인 학생이 좀 있었지만 6-2번은 많이 힘들어 했어요가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6-2번이 좀 더 어려웠다는 얘기죠. 오케이, 잠깐 쉬세요. 일단 내가 쉬어야 돼.
6번. F는 자연수에서 자연수를 간대요. 공역도 자연수라니까 치역도 자연수겠죠. 그러니까 수열에서 뱉어내는 항들이 모두 자연수다. 그런 얘기를 참 어렵게도 썼네요. 아무튼 수열은 뭐 자연수를 정의하고 라는 함수니까 함수적인 표현을 써도 뭐 괜찮은 것 같고요. 2025라는 걸 쳐다보면은 또 의미 없는 숫자구나. 그런 거 알 수 있고요. 1번. 두 칸 건너뛰어서 가면은 오른쪽에 더 크거나 같다는 걸 보여라 그랬습니다. 아, 이제 큰일 났어요. 보이랍니다. 아씨, 우리 이런 거 만나면 나열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큰일 났네. 근데 그 밑에를 보니까 F1은 1일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 첫째 항부터 뭔지 몰랐는데 이 수열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첫째 항을 1 정도로 놓고 뭔가 추론을 해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증명을 한번 할 수 있는, 그게 첫 번째 아이디어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그 2025는 딱히 뭐 큰 의미가 있는 숫자 같지가 않으니까 대충 뭐 5의 배수 정도로 생각해서 계산하기 좀 불편하잖아요. 2025를 달고 다니면. 그러니까 한 5 정도로 해놓고 나서 얘는 답안지에 쓸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지에다가 이 수열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판이길래 두 칸 떨어지면 오른쪽이 크거나 같느냐를 보이라는 건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첫째 항 F1을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나열을 해보자고.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 뭐 15번, 22번 풀 때 대충 해보는 거 있잖아. 그거 한번 해보자. 좀 여우같이 할 생각이에요. 첫째 항은 1이니까 일단 1이야. 1에서 출발. 근데 두 번째 항이 뭔지를 알아야 추론이 가능하죠. 왜냐면 항이 4개나 있다 보니까 그 두 번째 항도 일단 1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이 연달아 두 개를 더하면 2예요. 마이너스 5를 저쪽으로 던져요. 이쪽으로 던지면 7되잖아요. 소수죠. 소수니까 곱으로 표현돼야 되거든. 그 1 곱하기 7이거나 7 곱하기 1일 거예요. 여기를 7, 1로 한번 써보자. 이렇게. 다시. 이 두 개 더했더니 2잖아요. 2고 1로 던지면은 7이었죠. 1 곱하기 7이거나 7 곱하기 1일 거잖아요. 7, 1로 한번 써보자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쳐다봐요. 이 두 개를 더했어요. 8이죠? 얘를 보냈어요. 13이죠? 또 소수죠? 그 13 곱하기 1이거나 1 곱하기 13인데 여기를 1로 뒀으면 여기는 13이겠네요. 이렇게요. 맞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 가지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좀 짝수반치 항이 1만 나오도록 지금 조작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쪽을 또 보죠. 이쪽을 보면 이 두 개를 더하면 8이에요. 얘를 던지면 13이 됐죠? 아, 13 곱하기 1이니까 1이겠네. 뭔가 규칙이 보이는데? 여기 두 개를 더하면 14예요. 5를 던졌어요. 19예요. 19니까 여기 19겠네. 됐네. 그러면 이렇게 나열하게 되면 짝수 번째 항은 전부 다 1인 상태가 되고 홀수 번째 항은 1, 7, 13, 19 이렇게 가는 공차가 6인 등차 수열로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6을 다 더하게 되면 여기는 25 정도가 나오겠죠. 공차가 6이거든요. 여기가 5였을 때 6이 됐다는 말은 2025일 때는 2026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규칙으로 쓰면요. 첫 번째 생각이었고요. 이 두 번째는요. 여기를 이제 1이라고 두고 여기를 7이라고 두고 싶어요. 이렇게. 사실 두 번째 항 우리는 1로 지금 놓고 했잖아요. 지금 방금 풀어봤던 것을 관찰을 잘 하신 분은 금방 구해지는데 해볼게. 이 두 개를 합하면 8이에요. 얘를 던졌어요. 13이죠. 13이니까 1 곱하기 13이거나 13 곱하기 1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1, 13이라고 쓰고 싶어요. 이래도 되잖아. 맞지? 1, 7, 1, 13, 1, 7, 1, 13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어요? 같은 방식으로? 됐네. 1, 19,
1, 25, 1 이렇게 나갈 거라는 것도 예측이 돼요. 물론 나열하는 방법 중에 일부분을 지금 써놓은 거예요. 일부분을 써놓은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홀수 번째 항이 1이에요. 그 다음 짝수 번째 항이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인다 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5였을 때 그랬다는 얘기니까 2025였으면 공차가 2026인 뭐 그런 상황이 됐겠죠. 대충 뭐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좀 말이 되는 게 두 칸 떨어졌을 때 같은 것도 나오고요. 두 칸 떨어졌을 때 오른쪽이 큰 것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족하고, 두 칸 떨어졌을 때 같은 것이 나오기도 하고, 두 칸 떨어졌을 때 큰 게 나온 것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 거예요. 맞겠다. 그러면 이제 그래 이 수열을 몇 개 해보니까 그러네 그럴 수 있겠다. 이제 증명을 해야죠. 보여야 돼요. 어떻게 보이냐. 먼저 점화식을 관찰해야 되는데 점화식에서 꼴배기 싫은 게 숫자가 꼴배기 싫은 거라서 여기에는 점화식을 단순화하기 위해서는 항번호를 높이거나 항번호를 낮춰서 빼면 숫자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항번호를 좀 높여봅시다. 얘는 이제 답안지에 쓸 생각이에요. 높였죠? 원래 있던 걸 써요. 점화식 나오면 저렇게 숫자가 껄끄러울 때 항번호를 높이거나 낮춰서 뭐 뺀 다음에 하는 걸 몇 번 해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위에서 아래 거를 뺍니다. 여기는 사라질 거고요. 위에서 아래 거를 빼면 요게 사라져요. f의 n 더하기 2에서 f의 n을 뺐죠. 오른쪽은요. 위에서 아래 거를 빼면 공통인수가 있어요. 인수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묶어낼 수 있어요. 이게 있고 f의 n 더하기 4에서 f의 n 더하기 2를 빼게 되는, 여기까지 지금 오셨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여기에 함수값들이 찍히는 게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항상 양의 값을 가져요. 자연수니까요. 그리고 두 칸 떨어져 있는 걸 연구하라 했는데 얘가 두 칸 떨어져 있거든요. 얘도 두 칸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양수였다면 네가 양수로 가는 게 당연해 보여요. 가운데 게 양수니까요. 그 다음에 네가 음수였다면 얘가 음수로 가는 것도 당연해 보여요. 얘가 그 두 칸 떨어져 있는 것에 차를 만드는 수열이 있다면 그 다음 항으로 갈 때 양의 값을 뱉어내고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양이면 네가 양이고 네가 음이면 네가 음인 상태가 돼요. 근데 제가 보이라고 한 건 뭐냐면 이 앞에 게 더 크거나 같다는 거 보이라는 거거든요. 앞에 게 더 크거나 같다는 말은 이게 대충 양수인 상황을 연구해 보세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아래 거면 안 돼요. 이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보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걸 밝혀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말이 뭐냐, 가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고 가정해. 모순되는 걸 밝혀도 되잖아. 맞지? 귀류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f의 n이 f의 n 더하기 2라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모순되는 걸 밝힐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면 f의 n이 f의 n 더하기 2보다 큰 항이 있다고 가정한 거니까 걔를 n번째 항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해도 되고, f의 m이 f의 m 더하기 2를 만족하는 항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출발을 하게 돼요. 그 얘는 두 칸 커지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칸이 커지면 줄어들어요. 두 칸 커지면 또 줄어들어요. 계속. 여기서 모순이 생겼어요. 왜? 자연수거든요. 자연수. 자연수인데 그 자연수 작은 게 무한계가 나와?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이거. 그러니까 모순이 생겼어요. 이거라 가정하면 fn이 자연수라는 것에 모순이 생기므로 얘가 아니야. 얘가 아니니까 쟤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지? 오케이. 첫 번째 거는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알려주고 있는 사인은 이런 거죠. 아, 이게 짝수 번째 항으로 가건 홀수 번째 항으로 가건 두 칸 떨어져 있게 되면 오른쪽이 일단 뭐 크거나 같다. 두 칸 떨어져 있으면 크거나 같다. 같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거의 상황을 좀 간단하게 지금 본 상태고요. 두 번째요. F의 1이 1일 때 A의 아니야 F의 21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구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상황에서 쳐다보면은 첫 번째 경우는 짝수 번째항이 1인 상태예요. 홀수 번째항이 뭔가 등차 수열이었고요. 두 번째 상황은 홀수 번째항은 다 1이고 짝수 번째가 등차 수열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A의 21은 일단 1은 되겠네요. 홀수 번째항이 1인 상태를 찾아냈었으니까 이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위쪽에서 21번째 항을 이제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홀수 번째 항이 등차 수열인 상태니까 1, 7, 13, 19 이렇게 가는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러면 F의 21은 F의 1에다가 홀수 입장에서 이제 10칸 떨어진 거니까 10이 되고, 공차를 생각해 주면 되는데 공차가 얘가 6이었잖아요. 이쪽으로 갈 때는 공차가 6인데 5일 때 6이었으니까 2025였다면 공차가 아마 2026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요. 여기가 2026이 돼서 1 더하기 20260 이렇게 되는 거니까 20261 이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해봄직해요. 그렇잖아요. 해봄직해. 답이 실제 얘예요. 이 두 개인데 이럴 수가 없잖아. 우리가 수능 푸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서술하기로 해요. 얘를 서술하기로 해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것도 필요 없죠. 이걸 어떻게 하지? 자, 알고 있는 거는 fn 더하기 2가 fn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았어. 이것도 필요 없어. 이런 상황은 알고 있어요. 저걸 어떻게 하지? 자, 생각해보자. 생각. 일 번의 결과에 의해서 이렇다는 건 알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뽑아냈던 얘 있죠. 21이 1일 거야 했던 거 있잖아. 그거 여기서 뽑지 않았어요? 그쵸? 근데 여기를 쳐다보세요. 너를 보면 이 두 개가 같은 경우도 있고 오른쪽이 큰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f의 n이 f의 n 더하기 2일 때, 여기는 이제 답안지에 쓸 거죠. f의 1이 1이라고 했으니까 f의 1과 f의 3과 f의 5와 이런 것들이 다 같아요. 그럼 f의 21까지도 같겠지요. f의 1이 1이라고 했으니까 알았어. f의 21은 1인 것은 뽑아냈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것을 수식으로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아, 정확했다. 두 번째, f의 n보다 f의 n 더하기 2 이게 더 커요. 1대. 하하, 이건 또 어떡하나. 그 딱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빵 되는 게 없는 경우요. 그러니까 얘가 양수면 얘가 양수. 진짜 딱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랬어요. 나열을 좀 해보고 싶은데 주목하는 것이 두 칸 떨어져 있는 수열의 차를 주목하고 있어요. 차이를 주목하고 있고요. 뱉어내는 게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써보자고. 이런 식이에요. 여기가 f의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F에 3이 있고요. F에 5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1 집어넣은 상태예요. F에 3에서 F에 1을 뺀 것이 왼쪽. 1 집어넣은 상태잖아요. F에 5에서 F에 3을 뺀 것이 오른쪽. 그러면 이 오른쪽에서 너를 뱉어내야 왼쪽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있는데, 요만큼의 길이도 있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는 뱉어내고 있어요. 뭘 뱉어냈냐면 F에 4를 뱉어냈어요. 맞지? 그 다음 과정 F3이랑 F5니까 여기 F7이 있어요. 여기 있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는 뱉어내는 것이 n 대신에 2를 집어넣을 생각이니까 아니죠. n 대신에 3을 집어넣을 생각이니까 3을 집어넣어야 5에서 3 뺀 거고요. 3을 집어넣어야 7에서 5를 뺀 거잖아요. 그래서 3을 집어넣게 되면 F에 6을 뱉어낸다는 걸 알았어요. 오케이? 하나만 더. 여기가 F9예요. F9니까 그러면 마찬가지 이유로 여기에서 여기를 뱉어낼 때는 뭘 뱉어내고 있냐면 F에 8 너를 뱉어내고 있네요. 이렇게 뱉어내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네.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 자, 또 이제 생각. 화이팅. 처음에 우리가 나열했던 걸 잘 보셔야 돼. 잘 보셔야 돼. F의 21이 1인 걸 밝힌 거는요. 여기서 밝혔어요. 홀스 번지양이 1일 때 여기서 밝혔어요. 이제 주목할 거는 위에 있는 상황을 주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제 뱉어내는 꼬라지를 보면 짝수 번째양을 뱉어내고 있죠. 근데 위의 상황에서 보면 짝수 번째양이 1이란 말이에요. 그죠? 짝수 번째양이 1이니까 얘를 어떻게 하지? 그게 문제네. 짝수 번째양이 1이니까 뭔가 F의 2n이 1인 것을 보여야 되는 게 아닐까. 1인 경우인데 얘는 지금 1인 경우인데 그럼 잠깐만 얘를 보이기 전에 그래 네 말대로 짝수 번째양이 만약에 1이었다면 우리 예상대로 흘러가는 건지부터 좀 볼게요. 한번 봐볼게요. 그 F의 2n이 1인 상태니까 얘는 F의 2, F의 4, F의 6이 전부 다 1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n 대신에 뭐 2m을 집어넣어도 좋고요. n 대신에 2n을 넣어도 좋고요. 뭐 맘대로 하세요. n 대신에 2n 넣어볼게요. F의 2n 여기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다고 2n 더하기 F의 2n 더하기 3 대학에서 발표한 그 답안지 있죠? 봐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해놨어요. 분홍색으로 쓰니까 눈 아프고 좋죠. 짝수 번째양이 정말 1이라면 한 거예요. 정말 1이라면 너 1이야. F의 2n 더하기 1이고 너 1이야. F의 2n 더하기 3이고 빼기 2025야. 그러니까 F의 2n 더하기 3 빼기 F의 2n 더하기 1이 예상대로 2026이야. 그러니까
홀수 번째 항에 공차가 2026이라는 걸 끌어낼 수 있는 거였네.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 뱉어내는 짝수 번째 항들이 1임을 보이면 괜찮은 거네. 나열했던 것처럼 1임을 보이면 괜찮다는 얘기는 2보다 크거나 같지는 않다는 얘기잖아요. 2보다 크거나 같다고 가정해서 모순되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족같지? 족같아. 아이씨 연다에 안 가 씨. 하지만 수리논술은 다 맞을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제 할게요. 근데 나는 또 안 가. 야 이씨 알아서 해. 할 수가 없잖아. 가르쳐 줄게. F에 EN이 2보다 크거나 같다고 가정을 해서 모순이 되는 것을 밝혀보고 싶어요. 자, 지금도 집중해야 돼요. 화이팅. 길이를 주목한다 했어요. 여기서 이쪽 곱할 때 F2N을 어쨌든 곱한 거예요. 짝수 번째항을 곱한 거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짝수 번째항을 곱했어요. 여기서 이쪽으로 곱할 때 짝수 번째항을 곱했어요. 맞지? 거꾸로.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는 짝수 번째항을 나눴네요. 역수를 곱했죠. 짝수 번째항을 나눴네요. 역수를 곱했죠. 아 그래? 역수 좀 볼래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요. 맞지? 그러니까 이 길이에서 이쪽 길이로 갈 때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걸 곱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쪽 길이로 갈 때는 왜? 하기 싫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걸 곱한 거예요. 일로 갈 때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걸 곱한 거예요. 맞지? 그러면 대충 2분의 1보다 작아요. 이렇게 곱한 건 2분의 1. 이렇게 두 번 곱했으면 2분의 1의 제곱보다 작은 거고 세 번 곱했으면 2분의 1의 세제곱보다 작거나 같은 걸 곱해놓고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개 커지는 걸 생각해봐요. 2분의 1 한 n제곱 될 거잖아요. 거의 0과 다름없는 걸 곱한 거죠. 맞지? 그럴 거 아니냐. 그러면 아주 큰 홀수 번째 항을 생각해요. 길이가 되게 짧다는 거네요. 길이가 거의 0과 다름이 없는 게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큰 홀수 번째 항의 상황을 보면 얘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요 설명을 한 후에 여기에 있는 값이 0과 1 사이인 이런 m이 존재해야 합니다. 근데 자연수에서 자연수를 뺐는데 0과 1 사이의 값을 갖고 있는 게 어딨어? 없잖아. 모순된 거야. 이게 모순이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한 게 잘못됐어. 그러니까 자연수이므로 1이어야 해. 1이니까 1했어야 돼. 그래서 공차가 2026이었어야 돼. 그래서 계산했어야 돼. 이런 식이야. 인하대학교 의예과가 3번 문제가 추론형 문제인데요. 이딴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아 이게 쉽지만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죠. 메모하세요. 메모하세요.